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국회 4선의 국회의원, 원내대표, 청와대 정무수석 지나셨던 그리고 정진석 의원님 모시고 아주 귀한 손님입니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 의원님하고 갑자기 냉면이 생각나요. 왜냐니까 저희는 이번에 9.19 이제 9.19 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다. 그래갖고 그 당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그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저 억지 춘향격으로 어떻게 보면 뭐 동원되다시피 사실 기업인들이 갔어요. 갔는데 가서 가니까 그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보니 별로 높은 사람도 아니더라고. 저쪽에서 보면 뭐 무슨 뭐 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가서 뭐 세계 굴지에 세계적인 우리 기업인들 만나갖고 그 앞에서 뭐 이상한 얘기들 하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올 10월 달인가요?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정 의원님이 기가 막힌 걸 갖다가 얘기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다 포복절도해서 대한민국 2018년에 말 1등으로 오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포복절도가 맞습니까? 그거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포복절도 하면서 예. 눈물 흘리고 포복절도 예,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국정감사 첫날 외교부 강경화 장관 상대로 하고 이튿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상대로 네. 국정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에 앞서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감사 때 한 얘기인데 예. 국정감사 둘째 날 그 조명근 장관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예. 조명근 장관하고. 예. 그때 사실 저녁 먹는 자리에 여야 의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물었던 거예요. 사석에서. 사석에서 내가 뭐 또 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방북 함께했던 대기업 총수들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예. 그 이선균 조평통위원장이 함께 했는데 예. 갑자기 그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래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주 좋아요. 해보세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네, 넘어갑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좀 예. 분위기 썰렁해졌다더라. 예.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냐? 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밥 먹던 때 조명훈 장관이 자기도 들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그 좀 무례한 거 아니냐? 예.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아니 뭐 저 북한 입장에서는 저 뭐 경협 얘기도 하고 이런 걸 한껏 기대했는데 예. 무슨 쫓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구경 같이 다니고 하니까 예. 좀 이성균이가 좀 쫑코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 제가 페이스북을 즐겨 하니까 예. 페이스북에 두 차례나 그 얘기를 올렸습니다. 예. 올렸는데 뭐 까마득히 그거를 뭐 누가 뭐 관심 갖고 안 보다가 그 국정감사 확인 감사할 때 다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예. 리선균의 태도가 전 너무 못마땅해요. 예. 너무 오만방자하고 예. 또 카운터파트인 조명근 장관을 대하는 게 너무하잖아요. 그 조명근 장관을 하대하듯 대하지 않습니까? 시계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 그 냉면 얘기만 따로 떼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조명근 장관한테 리선군을 대할 때 좀 더 당당하게 응대를 해라. 우리 예. 국민들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되는 거 바로 아니냐. 그겁니다. 첫째, 그 조선일보 그 기자 취재 배제한 거 예. 그런 것도 잘못된 거고. 탈북자 기자죠. 예,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 리선권이가 말이지 그 시계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참냐. 예. 그런 저자세가 어딨냐. 예. 그리고 내가 듣다 보니까 저 뭐 냉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이런 그 결례를 범하고 하는데도 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리선권위를 대할 때 당당하게 응대하라는 취지에 예. 또 하나 리선권위를 향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예. 그 질문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었잖아요. 통일부 그렇죠. 장관이 예.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가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랬죠. 그게 이제 다음날 화제가 예.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그게 왜냐니까 아까 제가 포복절도라는 표현 썼습니다만 그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 재밌죠. 그게 뭐냐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1년 6개월, 1년 7개월, 1년 8개월 지나치게 과속하면서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그 저자세로 우리가 이만한 그런 부분에 쐐기를 박은 얘기이기 때문에 올해 2018년에 말에 이뜬 거예요. 제가 일관되게 이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네. 정부에 촉구하고 주문했던 건 그런 겁니다. 네.
좀 당당해져라. 네. 당당해져라.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모멘텀을 잘 살려서 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아무튼 그 꾀하려는 대통령의 선의를 저는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동시에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굴곡의 역사, 실패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가자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회의할 때 저 무슨 여당 의원 한 분이 우리 평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제동을 걸었어요. 그 말 조심해라. 네. 그럼 이쪽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무슨 전쟁론자. 전쟁론자란 얘기냐? 그렇게 편가르게 하지 마라. 우리도 누구보다 평화를 예. 소망하고 있는데 평화에 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의 정치하는 분들도 모두 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 북핵 문제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네. 국가의 존망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해야 되고 이 문제는 남북 문제인 동시에 이제 매우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한미 동맹과 그 우방국과의 협력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제 아까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야말로 이게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 정착하기 위해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북한도 또 보면 미국 또 보면 옆에 있는 중국 등과 긴밀한 어떻게 보면 대화가 물론이죠. 필요하고 예. 그런 대목에서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한방 또 랑데뷰 홈런 하나 날리셨죠? 기억 안 나시죠? 그거는 이제 국정감사 첫날 강경화 장관. 이제 처음에 이제 이해찬 의원이 이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네. 꺼냈을 때 그걸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예.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평양 방문 전후에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좀 강한 불만을 토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었더니 강경화 장관이 시인을 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다고. 사실은 한미 동맹이 차질 없이 잘 순항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는데 예. 그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한미 관계가 사실은 그 비정상적이고 네. 균열이 나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 책임자가 처음으로 시인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예, 우리 뭐 정 의원님이야 뭐 점잖게 뭐 강경한 이런 표현 쓰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보도된 바에 따르면 F자 들어간 미국 욕 F 땡땡땡 뭐 이런 거죠. 제 입술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글쎄요, 뭐 저는 그 부분도 예. 뭐 제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예. 강경화 장관에게 제가 물었죠. 네. 혹시 폼페이오 장관이 네. 미국식 욕설을 섞어서 당신에게 얘기했느냐라고 예.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 일단 그러면 강경화 장관이 뭐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는데 하여튼 강한 톤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엄중한 뭐랄까 항의를 들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강한 불만을 강경화 장관에게 토로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면 미국과 한미 동맹에 아무런 대화에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가 마치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속내는 전혀 달랐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확인했고 그런 말미암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과속 스캔들에 좀 치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국내 정치로 돌아옵니다만은 어제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죠. 뭐 더 아시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보면 뭐 요즘 뭐 친박 비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범친박의 뭐랄까 뭐 후원을 받은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복당파 중심의 그 김하경 의원을 갖다 거의 더블 스코어로 누르고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어제 이야기인데 어떻게 나경원 의원하고는 잘 아시죠? 아니 그러면요. 나경원 의원은 사실 제가 초선 의원 때 네. 나경원 의원이 그 인천지법 판사였었는데 네.
그 시절 판사할 때도 제가 나경원 의원을 네. 동료 판사가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 같이 식사도 한 적도 있었고 오래되었죠. 예. 나경원 의원이 제 방에 몇 번 찾아와서 네. 그러길래 내가 전임 나경원 의원하고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때 2016년에 그때 5월 3일 날 5월 3일 할 때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 정견 발표가 중요한 것 같다. 예, 아직 예. 부동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정견 발표할 때 제일 일성으로 네. 삼수생 나경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하던데요.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뭐 그 정도 했으면 뭐 톡 받아야 돼. 글쎄요. 톡 받아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그 개파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예. 이제 친박 비박 개파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네. 개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는 걸 모두들 알고 계시고 자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부여한 책무, 네. 사명 네. 이거는 똘똘 뭉쳐가지고 네. 공고하게 진지를 구축해서 그 지금 여당의 실정, 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맞서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전 분열과 같은 자중질환과 같은 자해행위와 같은 개파 문제 꺼내는 사람 이거 해당행위예요. 해당행위.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결성이 돼서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깨닫고 네.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잘 완수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진지를 구축한다. 뭐 눈 밝은 독자분들, 눈 밝은 우리 애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정진석 의원은 이미 한국일보에 입사한 게 88년인가요? 87년인가요? 전 85년 입사. 아유 일찍 입사하셨구나. 그러니까 85년 15년 예, 15년. 그 85년에 입사해서 2000년 국회의원 될 때까지 15년 동안 한국일보의 에이스 정치부 기자였죠. 근데 그 진지론 얘기하니까 진지를 구축하는데 사실 진지론은 그 이탈리아 공산당 당수 그람시 전략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너무 그동안 4분 오열돼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알기에는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김무성 의원하고 우리 정 의원하고 두 분이서 함께 저쪽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네. 최경환 의원 면회 갔다 오셨다고 갑자기 간 건 아니고요. 예, 예. 한 몇 달 전부터 네. 그 김무성 의원한테 이제 그 이병기 비서실장하고 최경환 의원을 한번 면회 가자 네, 네.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네. 그 하루에 두 분을 동시에 면회가 안 돼서 안 되죠. 일주일 상간으로 갔다 왔죠. 네. 네, 갔다 오고 최경환 의원이 좀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홀쭉해지고 예. 건강하게 잘 계시는데 예. 그때도 뭐 이제 예. 그 최경환 의원도 네. 지금 당이 그야말로 결속하고 화합하고 네.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시고 네. 뭐 시중에 떠도는 무슨 신당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그야말로 그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새로 원내 대표 정책위장에 이제 새로운 원내 대표부는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네. 내년 1월이나 내년 2월 정도 되면 전당대회 열릴 거예요. 열릴 거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정 의원님 사실 연배에 비해서 선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4선입니다. 한 번 떨어지고 사선. 한 번 떨어지고 사서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시네. 자, 4선 의원이면 이제 보면 조만간 이제 2020년에 5선에 도전하실 건데 아마 그렇다면 이제 4선 의원 되시면은 아마 주변에서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라고 굉장히 압박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덜어 듣고 있고요. 네. 어쨌든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서 네. 그동안 실점을 만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제가 이제 그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시간이 남아서 책을 한 권 냈는데 제목을 제가 사다리 정치라고 지었어요. 예, 예. 저는 이제 충청도 출신이라 그런 정서도 배워 있는지 모르지만 네. 좀 극단적이질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고속도로 중앙선 얘기를 예.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연결의 정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드러나기보다는 일이 되게끔 성사시키는 거. 예. 그래서 세대 간, 계층 간의 어떤 연결, 네.
중앙과 지방 간의 연결, 과거와 미래의 연결, 뭐 이런 연결을 통해서 좀 정치적인 어떤 그 보람을 좀 추구하는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탈당해서 분당해서 나갔을 때 제가 따로 만났어요. 만나서 김무성 대표한테 그랬습니다. 형님은 보수 분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형님 남은 정치 여생은 보수 통합의 사명을 다해라.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열린 토론 미래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무성 의원하고 저하고 열린 토론 미래를 했고 창구로 해서 또 한 10여 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이저 바른미래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더 모아서 더 공고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다. 통합하고 화합하고 결속해라. 반목하고 갈등하지 말아라. 이게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아닙니까? 그럼 정치인들이 국민들 뜻에 따라야지요. 맞습니다. 저는 그 길이 외통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통합을 말로는 쉽게 얘기하지만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저는 액션 플랜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할 때 무소속 의원들 영입한 거 서무며 김무성 대표 상의해서 열토미를 만들어서 그 창구를 만들며 앞으로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다시 또 영입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제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결국 보면 굉장히 애둘러서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봤던 것은 전당대회 당 대표로 출마하실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애둘러서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애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아까도 계속 이제 보면 충청도 양반, 충청도 기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못 가고 뭐 중도에 쓰셨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충청도 분들한테는 이른바 충청 대망론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신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스승이신 돌아가신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이후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뭐 잠깐입니다만은 이인재 의원, 또 최근에 보면은 얼마 전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크게 낙마해서 아주 중상을 입은 안희정 지사 등을 통해서도 뭔가 충청민들 입장에서도 충청 대망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아마 우리 정 의원님 같은 경우 아까 한 번 떨어지고 4선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근 20년입니다. 2000년에 처음 빠지 달고 이제 20년 가까운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 또 충청 또 보수 진영에서 우리 정 의원께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자 정진석 너도 한번 이전 대권에 한번 도전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나이도 보면 너 1960년생이니까 딱 나이도 58 올해 58. 자 해지나면 59. 뭐 다음 대통령 도전해도 62밖에 안 되고 정말 대통령 하기 좋은 나이 아니냐라는 그런 강한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 좀 제각각일 수도 있는데 저도 스스로 왜 정치를 하는지 수시로 자문하고 있거든요. 또 정치를 여러 방면에서 경험을 했고 저도 뭐 제 이상을 꿈을 구현하고 싶은 욕심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제 안희정 지사하고도 이제 도지사 선거도 이제 한번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충청 대망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이제 충청도의 특이한 정서라는 게 어느 쪽으로 편향되질 않아요. 이른바 충청권의 맹주였다라고 하는 JP 김종필 총리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도 50% 고선 정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극단적인 그 몰표를 주는 경우가 절대 각급 선거에서 8, 90%라는 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분들은 그래요. 그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또 중부권 강원도 분들도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남 호남의 패권 경쟁이 대한민국 정치를 많이 좀 후퇴시켜 왔다라고 저는 발목을 잡고 본다면 있죠. 저는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좀 충청, 수도권, 강원 이런 중부권에 사시는 주민들, 국민들이
중심을 잡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상식에 의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국정에 반영돼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런 견지에서 충청 중심주의, 네. 충청 중심 시대, 네. 충청 중심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걸 보러 우문 현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했습니다만은 정진석 의원 15년 그야말로 정치부 기자의 경력, 20년 정치에 18년이죠. 18년 현역 4선 의원 한번 떨어지고요. 4선 의원의 그 어떤 농익은 그 경륜이 묻어나는 우문 현답이었고 오늘 굉장히 오늘 황태순 TV 이제 처음 론칭한 지 한 달 만에 가장 귀한 손님 모시고 저희 축하해 주러 오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황태순 TV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